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이모 씨와 골프 친 적 없느냐? 여기서 등장한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은 이 씨를 비롯한 해병대 출신들이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 청문회입니다. 민간인 이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민간인 이모 씨를 아냐는 질문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른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민간인 이 씨는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JTBC는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이 씨와 역시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 현직 경찰 B 씨, 변호사 C 씨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선 이 씨의 기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A 씨가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합니다. 6월 2일 오후 1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방문하고 2시부턴 골프를 치고 저녁엔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식입니다. 이 씨는 화답하거나 일정을 체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후 이 씨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모임을 했던 변호사 C 씨는 당시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A 씨 역시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도 이 씨와의 모임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도 현재 관련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어제 저희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공범 이모 씨를 포함한 해병대 출신들이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야권이 일제히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거짓말쟁이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답니다. 포항 1사단 사단장은 누굽니까? 임성근입니다. 지난해 5월 골프 모임을 추진한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있던 이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고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명 로비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자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이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것도 몰랐다면서 이 씨의 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지난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JTBC는 임 전 사단장이 이런 입장을 전해온 직후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후 내내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첫 번째 나오는 저 인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고석 변호사님 모릅니까? 한 번도
저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최근 들어서 이름만 들었지 그전에는 안 사실.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 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큰 한 500~6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정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지금 많은 제보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은 고석 변호사와 우리 증인이 이 사건 변론 문제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과는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저 이종호라는 인물은 과거에 해병대 출신인데 증인과 아는 사이이고 증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혹 제기했던 이모 씨는 어떤 인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인물로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예. 특별히 파악하고 계신 특이점이 있나요? 제일 객관적으로 확인돼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그 주범이라는 것이 판결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고, 예.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언론이 보던 바에 의하면은 무인가 투자업을 그렇게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뭔가 정보라든가 인맥을 많이 필요로 했던, 또 자금을 많이 필요로 했던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예. 인맥을 많이 중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제보했던 분들의 전해주는 소문이나 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많이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임성근 사단장, 거기를 사성장군으로 만들기 그런 모임까지 추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거의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성근 사단장의 거의 팬카페 회장이라고 예. 그렇게 분류해도 될 만한 인물인 그 것 같습니다. 정도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청문회 때 이제 질의하시면서 이 모 씨를 아냐고 물었는데 모른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군인이냐 아니냐를 되물었고, 민간인 이모 씨를 모르냐고 했을 때 민간인 이모 씨를 모른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라는 게 좀 묘하게 와닿았는데,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모 예. 씨가. 예. 군인 이모 씨는 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묻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마 신분을 탐색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역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그 의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모 씨도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모른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모르는 관계다라고 하면 이 의혹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모르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의혹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특검에 의한 수사, 또 추가 취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 정상적인 루트, 또 조금 공개적인 사유에 의해서 부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 한번 조금 지나친 불이익이 안 입게 좀 신경 좀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저렇게 전화를 외국가에 있는 장관한테까지 3번씩 전화를 해가면서 이 닭다르듯이 전화를 했을 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청탁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한 이런 뭐 건의나 로비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실에 추가로 들어온 제보가 혹시 있나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하거나 의원실 차원에서 추가 조사할 계획은 있으세요? 가끔 이제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글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그 비슷한 소문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예. 아직 좀 새로운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검사의 촉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결국 해결하려면 혹은 의혹 해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용화 대통령이 계속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하려고 지금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이 모 씨 거기를 불러서 그 관계를 조사하고 통화 내역도 조사를 하고 또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그 임사단장에 대한 수사 이첩에 대해서 결재까지 해놓고 네. 그 다음 날 용화대에서 걸려온 7070 그 전화를 받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보류 지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전화가 용화대 5층에 있는 전화라는 것인데 과연 어떤 전화길래 그 이종섭 장관은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고 끝내 부인을 하는 것이며 그 전화의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기 위한 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7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예요. 네. 여기에 이제 전화들이 막 이제 난무를 했단 말이야. 근데 7월 28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제 보고는 김계환한테 보고된 거는 그러니까 박정훈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고된 거는 30일이지만은 이미 그 7월 28일, 29일부터 임성근은 사실은 아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웃이었다라는 게 네네네. 보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이게 이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 상황인데 임성근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미 이제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7월 31일 날, 아니 30날, 7월 30일이 31일이 아니라 30날이었어요. 7월 30날 박정훈 수사단장이 와가지고 저기 이종섭한테 이제 결제 받잖아요. 네. 예, 결제 받았는데 잘했어 하고 결제해주고 야 박정훈 정훈이는 좀 나가 있어라고 하고 김계환하고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남아서 둘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야 임성근 날라가면은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여기 인사 어떻게 하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오전 12시 전이에요. 11시 때예요. 임성근 다음 누구 시키나 어, 요 얘기까지 나왔고. 왜냐하면은 임성근이 사실은 굉장히 전도 유망한 해병대였고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그냥 예. 유력했던 예.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인사가 다 틀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 이제 사단장도 안 쳐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런 거를 그림을 논의를 압도적인 자, 사람이었습니다. 7월 30일 30날 그 일이 있었는데 네. 12시였는데 1시에 이제 용산 쪽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추정이에요. 이것도 추정인데 추정. 야, 얘 보직 해임하고 자택 대기 시킨 거 휴가로 바꿔. 그거 전에 기억하시죠? 1시간 만에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만에 이게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휴가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반 사이에 네. 엄청나게 뭔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본인이 날아가게 된 거를 알고 네. 그래서 그거에서 그래 이틀 반 동안에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의 그래 가설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천공을 알아서 천공 쪽으로 로비한 거야. 정청래가 물어본 거고 예. 김건희 쪽으로 물어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다른 분이 이모 아냐고 물어본 것도 김종대 의원뿐만 아니라 소문이 파다하니까 예. 이제 네. 확인을 한 거고요. 음.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게 뭐냐? 그 이 대표 네. 이 대표 전화를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해가지고 김건희랑 통화는 어떻게 됐냐? 이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그 중간에 브로커처럼 일한 사람 아니냐고 맞아요. 의심받는 그 사람. 의심받는 사람, 그 네. 해병대라는 사람. 네. 김건희랑 통화한 거는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됐고 이 임성근하고 통화한 거는 어떻게 됐고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맞춰보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없으면은 그냥 클리어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는 해야 된다 지금. 이거 뭐 어차피 뭐 통신 기록 이 있을 테니까 빨리 이거는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공수처에서도 네.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네. 지금 주목하고 있고 네.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김건희 여사랑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과 상상을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인데 하나의 퍼즐은 임성근 사단장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현재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서 김태효 실장이 구명 로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자, 요거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네. 자, 8월 2일은 회수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날은 그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갔다가 다시 회수한 날. 네. 이제 군 검찰단 수사단에서 네. 이제 회수한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시쯤에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섭하고 3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단에 사실은 직접 용산하고 이종섭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네네네. 이종섭한테 전화가 7월 31일 날 가가지고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용산 전화번호인 거는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부처인지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서 언론 보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어딘지. 예. 네. 몇 층에서 우리가 걸었는지. 보통 이제 기자들도 알고 다 아는데 네. 전화를 많이 거는 번호는 다 알아요. 이거는 안보실에서 온 거네. 아. 이거는 그렇겠지. 비서실에서 온 거네. 예. 아니 어차피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번호가. 근데 이것만 유독 대통령실이라고만 했고 확인이 안 됐어 지금. 언론 보도도 확인이 안 됐고. 자, 제가 이거는 썰입니다. 5층 전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아파요 몸이. 몸이 갑자기 아파요. 5층에 안 들려, 뭐가 안 들려. 있나요? 엑소시스트도 아니고. 5층에 좀 얘기 좀 들어봐봐. 대마삽니까? 5층에 대통령 소 집무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대통령 집무실은 다른 층에 있고 예. 여기는 소 집무실이 있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소 집무실이죠. 소집무실이요. 예, 작은 집무실. 잘 안 써요. 근데 거기에 평소에 누가 있는지를 그러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누가 있느냐? 예. 평소에 비어 있는 때가 많은데 거기를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2명도 아닌데. 2명도 아니고 소 대통령과 뭐 큰 대통령, 소통령, 중통령,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 집무실의 5층에서 탕수육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깜빡이도 요거는 아니고. 뭐 이게 100%는 아니고요. 네. 그 얘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쓰던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거의 안 쓰던 처음 보는 전화가 오니까 대통령실인 것만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전 이야기 어렵습니다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소설이 있다는 거죠 외국에. 처음 들어봐요. 소 집무실, 읍내 집무실이죠 여기가.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이모 씨가 만약에 진짜 지금도 김건희 여사랑 연락을 자꾸 왜 그쪽으로 몰고 갔어요? 할까요? 왜 물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하면 그러니까 압수수색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재판. 궁금하고 빨리 어쨌든 해보면 돼요. 근데 이모 씨는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팔고 계속 다녔다라고 이 카톡방에 있던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연락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이모 여사와 씨가 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 자주 언급했다 친분을.